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중등고 통합과학 담당 김지훈 선생입니다. 예, 박수. 예, 감사합니다.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짧은 시간으로 끝내는 걸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제 자료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차례가 있죠. 차례 다음 넘기시면 2페이지에 대학별 입시 기준이 있는데요. 넘어갈게요.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해놨고요. 앞선 설명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보단 중등고에 대한 걸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요. 2페이지, 3페이지 좀 되게 가셔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4페이지에서 맨 위에 표 한 개만 좀 볼까요? 4페이지에서 보시면 맨 위에 표 하나만 좀 보시면 고등학교 과학교과 중등고 기준이고요. 1학년 때는 통합과학 3시간 동안 수업을 할 거고요. 학교에서 과탐실 1시간 동안 할 겁니다. 할 거고 과탐실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절대평가고 80점 이상이면 A입니다. 그러니까 내면 돼요. 내면. 그리고 학교에서 뭐 실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만들어 주거든요.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지침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하여튼 통합과학이 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면 물화생지 지금 내신 말씀드릴게요. 내신 물화생지 원 4개 중에서 택 3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고2 때 이과 기준입니다. 문과 기준으로는 이제 사회를 하게 되겠죠. 이과 기준으로는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물화생지 2 중에서 이제 2개를 선택해서 내신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통합과학은 빠지고요. 빠지고 1년 후배부터는 통합과학이 들어간다고 얘기 들으셨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수능에서는 통합과학은 빠지고 요 물화생지 1, 2, 8개 중에서 2개를 수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도 4, 5페이지 그 다음 내용들도 좀 넘어갈게요. 이게 시간 관계상 이게 이제 입시에 대한 건데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거고 그리고 제가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제가 한 6월, 7월쯤 1학기 마칠 때쯤에 한번 설명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학부모님들께 제가 시험 끝나면 시험에 대한 동영상도 찍어 보내드리지만 가끔 입시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면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해야 되나요?라는 그런 때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기다리시면 그때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좀 넘겨 보실까요? 6페이지에 보시면 시기별 추천 학습 계획이 있는데요. 이번 예비 고1 겨울 방학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 12월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겨울 방학 특강을 안 했지만 설명을 했었는데 이과 학생들 제발 좀 통합과학 선행시키지 마시고 물화생지 원점 시켜주세요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통합과학들 많이 했을 거예요. 이과인 학생들인 경우에도 잘했어요. 이미 한 걸 어떻게 해요? 잘했어요.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좀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이과 학생인 경우에는 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통합과학은 정말 문이과 다 수업 들어야 돼요. 학원 수업 들어야 됩니다. 제 수업 꼭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학원 수업 들어야 됩니다. 중등고에서 뭐가 나오냐고요? 몰라요. 매번 달라요.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어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다 해야 돼요. 별의별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 혼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학원 수업을 좀 듣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문과인 경우에는 1학년 방학 때까지는 통합과학 진도 선행을 좀 시켜주시고요. 이과인 경우에는 여름 방학은 짧잖아요. 짧으니까 물화생지 1 중에서 서울대 갈 거라면 2도 괜찮고요. 이 중에서 어려운 부분요. 여름 방학 때는 어려운 부분. 선생님 저는 뭘 해야 될지 기다리세요. 제가 7월에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학기 중에 내신 대비는 꼭 듣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단원 분석이 있죠. 별표 친 게 어려운 거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맡겨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중등고 출제 경향 및 대책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중등고에는 매년 각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진학하기 때문에 대치동에서도 내신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최근 중등고 통합과학 출제 경향과 학원에서 준비하는 이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고3 수능 모의기출 문제.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물화생지 원의 고3 수능 모의기출 문제에서 상당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다르다고 아까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가끔은 학생들이 저한테 원망하기도 해요. 선생님
진짜 어려운 고3 문제 다 풀었는데 이번 시험에 그거 하나도 안 나와서 너무 허무해요 라고 원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별의별 걸 다 해야 되고요. 고3 문제 나오고요. 많이 종종 나오고요. 물화생은 원 수준에서, 지구과학은 원, 투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물화생도 투에서 가끔 이렇게 발췌되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발췌해서 제가 가르칠 거예요. 가르칠 거고, 지구과학은 투에서 대놓고 나오는 건 단원이 아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그래서 1, 2회차에는 어려운 내용에 대한 숙제를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수업 계획서 이미 나와 있고요. 뒤에 또 말씀을 뒤에 있는데요. 1, 2회차에 어려운 것 주로 물리화학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매주 스텝 바이 스텝 복습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고3 수능 무기출 문제를 풀어서 고3 문제를 풀게 되는데 뭐 이건 이런 거예요. 이번 시험 범위에 아마 역학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수업 계획을 바꿀 건데 학교에서 일단 진도를 시작하시면 그때 알아보고 바꿀 건데요. 일단 역학이 들어가면 고3 역학 문제를 시험 전주에 학생들한테 야 이거 어려운 건데 학교에서 이거 설명하셨다면서 우리 한번 풀어보자 하면 못 풀어요. 물론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은 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고3 문제인데 고3 수능의 16번 문제인데 그거를 시험 전주에 한번 풀어보고 나서 학교 시험에서 풀 수 있겠어요? 반복해서 풀어야죠. 여러 번 반복해야죠. 그래서 이 어려운 고3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1, 2회차에 먼저 진도를 나가고 3회차, 4회차, 5회차 때 물론 2회차에도 이런 거예요. 2회차 숙제는요. 2회차 배운 내용 숙제 더하기 1회차 복습 문제. 3회차 숙제는 3회차 배운 내용 숙제 더하기 1, 2회차 복습 문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맨 뒤에 가면 1회차 복습 문제는 정말 반복해서 엄청 풀게 되고요. 특히 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단 밟듯이 올라가지 않으면 처음부터 제일 어려운 거를 제시해주면 쉬운 것도 못 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문제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5회차쯤 가야지 고3의 어려운 문제들을 막 여러 개 이제 풀게 되고 5, 6, 7회차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3 문제들은 대비를 하게 되고요. 근데 두 번째, 실수하기 쉬운 함정 문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교과서 프린트의 지엽적 내용을 이용한 함정 문제 또한 종종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진도를 나가는 동안과 복습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사실 제가 진도 나갈 때는 함정을 얘기를 잘 안 해요. 진도 나갈 때 함정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머릿속에 안 넣고 함정만 넣어가고요. 함정만. 그러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개념이 잘 안 잡힌다고요. 그래서 진도 나갈 때는 주로 중요한 얘기만 설명을 하고 핵심되는 걸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빅뱅에서 빵 터지면 이제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지거든요.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지는 걸 통해서 이제 빅뱅이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진도 나갈 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때 멀어지는 게 정상 우주론에서도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지거든요. 멀어지는데 기존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은하의 평균 거리는 안 멀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예, 모른다고요. 첫 주에 이거 얘기해봐. 애들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냥 얘들아 빅뱅은 멀어지고 정상은 안 멀어져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설명하고 그걸 반복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 익힌 다음에 복습 문제를 통해서 익힌 다음에 집보 수업 때 얘들아 정상 우주론 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사실 기존 은하 사이 거리 멀어지지만 은하의 평균 거리는 일정한 거야라는 이제 그걸 설명을 나중에 해줍니다. 집보 때요.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들으면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정은 저 평상시에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해주고 집보 때 정리를 해주고요.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함정 그게 왜 함정이지라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 숙제를 잘해오면 그게 잘 이해가 돼서 시험에서 점수가 나오고, 뒤에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수하기 쉬운 함정 문제 이렇게 대비를 해주고요. 또 여기 적지 못했지만 궁금하신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실수를 잘하죠?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부모님 좀 계시죠? 예,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수 유전자가 있어요. 예,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걸 물려줬거든요. 똑같더라고요. 유전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100밖에 안 한 거죠. 공부를 중등고에서는 150까지 해야 돼요. 진짜 100점 받고 싶으면 150. 보통 다른 학교들은 120까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중등은 150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0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긴장되고 1번에서 막히면 그 뒤에 쉬운 문제도 틀리고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구구단을 외자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3등 안에 들면, 전국 대회가 있는데 3등 안에 들면 서울대를 그냥 보내준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구구단을 외자 연습. 구구단을 이미 외웠잖아요. 근데 연습 시킬 거잖아요. 시험 전날까지 계속 반복 연습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험 전날에 어려운 문제에서 앞에서 걸려도 뒤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풀어낼 수 있거든, 실수하지 않고. 예, 그래서
공부량을 늘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10분이 벌써 지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대책은 같아요. 실수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공부량이 늘어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구구단을 외자를 엄청나게 많이 연습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부량이 적은 학생들도 공부량을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중등고는 숙제가 좀 많거든요. 좀 잔인해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그걸 해오는 학생들이 있고 사실은 중등고 그만큼 해야지 100점이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 내용 좀 볼까요? 시간 부족으로 실수 유발. 이제 이거는 고3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를 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안 내고 고3의 적당히 어려운 문제를 3개, 4개를 내시기도 해요. 시험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간 난이도 문항의 반복 배치, 시간 부족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은행을 구성한 후에 매주 복습 문제 통해서 반복 연습하는 거. 이것도 이제 아까 앞에 거랑 대책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단답형보다는 서술형 문항수 증가. 최근 들어서 문장형 서술형 문항수가 좀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문장형 서술형 문항의 채점은 키워드 채점이 항상 이루어지거든요. 이 키워드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래서 시험 2주 전에 제가 서술형 대비 문제 프린트가 나가게 되고 거기에 해설지에다 다 제가 굵은 글씨랑 밑줄 쳐놨어요. 거기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서술형 대비 문제에서. 어떻게 제가 그걸 다 맞춰요?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주거든요. 교과서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다 물음 다 정리해 놓고요. 교과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쓰라고 정리해 놨습니다. 시험에 거기서 가끔 나옵니다. 가끔. 다 나올 수는 없고요. 자, 그다음 내용 좀 볼까요? 넘기시면 10페이지에 보시면 수업 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조금 일찍 개강을 해서 무료 보강이 한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학교 시험이 빠르면 무료 보강을 해야 되는 그 날짜에 직보를 할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첫날이에요. 학교 시험이 첫날이에요. 그러면 시험 전날 보강하기 좀 그렇잖아요. 다들 바쁜데. 그래서 그날 보강을 안 하고 직보를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무료 보강 한번 추가할 거고요. 이렇게 시험 일정은 6회 그리고 무료 보강 한번 직보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이번 시험 범위인데요. 이 시험 범위가 작년 기준이고요. 재작년이랑 또 달라졌거든요. 매년 중등고가 재작년까지는 거의 같았다가 작년에 확 바뀌었어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올해는 일단 작년 기준을 잡아놨는데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 보고 나서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맞춰서 바꿔갈 거고요. 별표 친 게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 1회차에 수업하고 2회차에 수업할 겁니다. 아까 앞서 이미 말씀드렸죠.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의미가 있을까요? 읽어보세요.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포인트에 맞춰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내용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11페이지 오른쪽 위에 페이지 써 있습니다. 11페이지에 흐름을 좀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미 말씀드린 내용도 좀 섞여 있는데 1, 2회차에 가장 어려운 단원 진도를 나가고 기본 중간 난이도 문제풀이를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두 번째 3, 4, 5회차에 남은 단원 진도 나가면서 보통 5회차의 진도는 끝납니다. 1, 2회차 배운 내용에 스텝 바이 스텝 어려운 문제 반복 복습하고요. 5회차에는 진도가 끝나면서 서술형 대비 문제 주게 되고요. 6회차, 7회차에 전체 정리를 하고 진짜 어려운 문제 풀이도 해주고 모의고사를 꼭 봐요. 모의고사를 2번 보거든요. 혹시 7회차 수업을 보강을 못하게 되면 전 모의고사를 5회차, 6회차에 볼 거예요. 5회차 이때 진도가 안 끝났는데 봐요? 예, 그래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전까지 시험 전날 모의고사 봤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일 시험인데. 시험 전주도 좀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미리 봐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의고사를요. 그래서 2번 이렇게 보게 되고요. 첫 번째 모의고사는 숙제에서 냅니다. 아직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을 테니까 숙제에서 똑같이는 안 내요. 증가를 감소로 바꾸든가 숫자를 바꾸든가 해서 숙제에서 틀린 거 열심히 잘 봐와 라고 이제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를 중등고 선배들 기출해서 냅니다. 내게 되고 직보 때는 프린트가 2개가 나가는데요. 시험 전날 주의사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정 문항, 함정 정리한 거랑 중요한 내용 정리한 게 있고요. 그리고 시험 전날 풀어본 문제 사실 직보 때 프린트라고 하지만 직보 전주에 나가요. 요거는 새로운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그동안 풀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보 날 새로운 문제 주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한국사도 해야 되는데 중등고가 저 과학이랑 한국사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보 때는 사실 새로운 문제 안 나가고요. 직보 전주에 미리 요거 프린트를 주고 그것도 중요한 것만 추린 거고 시험 전날 주의사항은 직보 때 나가게 됩니다.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수업 특징 및 진행은 이미 설명이 다 됐고요. 동그라미 7번만 좀 볼까요? 7번만 매주 수업 진행 상황, 남은 일정, 테스트 점수, 과제 수행 정도를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다 문자로 보내드리게 되고요. 제 문자가 굉장히 길거든요. 왜 기냐면요.
제가 저한테 배운 학생이 한 400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가 많지 않은 건 아시죠? 중동인문 두 학교 하고 1학년은 중동인문만 하고 2학년은 휴문문 2학년 하고 있는데요. 중동 2학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주말에 수업을 꽉 채워가다가 하나 뭘 빼야 되지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400명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다 상담을 하나요? 학부모님들께. 그래서 저는 항상 전화번호는 열려 있고요. 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돼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로 전화하시거든요. 저 업무 폰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 궁금하시면 선배들이나 누구 하여튼 제 수업 스쳐간 학생들한테라도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알 거고요. 예, 그래서 질문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상담 전화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문자로. 굉장히 자세히 설명 드릴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동영상 촬영이 오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실 거고요. 보강 및 복습에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내용 좀 볼까요? 교재 구성은 제가 두 학교밖에 안 하지만 두 학교 교재를 다른 걸 쓰거든요. 통합과학에서는요 제일 나쁜 교재가 하이탑이에요. 하이탑은 좋은 교재입니다. 좋은 교재인데 내신 대비할 땐 제일 나빠요. 왜냐하면 하이탑에는 중동국에서 안 가르친 내용이 3분의 1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하이탑에는. 통합과학은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 학습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학교밖에 수업을 안 하지만 어디 갔죠? 학교별로 다른 교재 사용하고요. 요거 다른 교재 쓰고 있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다르지 않나요? 예. 선생님 그러면요 이건 휴문고 건데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중동고에서 그동안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교과서에도 없고요. 근데 가르치시면 제가 나중에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끝내거든요. 적어도 5회차는 끝낸다고요. 나중에 6회차, 7회차 그때 할 거예요. 할 거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내용이면 어떡하죠? 너무 어려운 내용이면 제가 그런 것도 미리 해놔요. 그래서 중동고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넓게 진도를 나갑니다. 좀 넓게 진도를 나가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우리 학교에서 안 가르친 거 이번에 처음으로 가르쳤어요. 기다리세요. 그것도 다 준비해 줍니다. 나중에 정리해 줄 거고요. 다음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해요. 클리닉은 시험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직접 하게 되고요. 목금 이틀 하는데요. 제 수업을 주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그 많은 학생들 클리닉을 제가 다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해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도 잘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해설지를 다 바꿔놓거든요. 뒤에 보여드릴게요. 해설지를 제가 수업하는 그대로 설명하는 그대로 해설지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해설지 읽어보면 거의 돼요. 질문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요. 그래서 모든 질문 제가 다 받고요. 클리닉도 제가 다 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저 이거 귀찮아요. 요 이틀 안 나오면 목금 안 나오면 집에서 더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 준비도 좀 더 할 수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요 질문은 진짜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선생님이 대답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조교쌤이 해주면 안 되는데 가끔 1년에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진짜 제가 가르치는 대로 설명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한두 개 때문에 제가 그냥 합니다. 제가 하고요. 모든 건 다 제가 하고요. 수업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둘 중에 어떤 거 듣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다음 과탐실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자료 자 13페이지 좀 보실까요? 13페이지 모의고사 문제는요. 제가 나가는 모든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은 다 출처를 써놓거든요.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2023년 고3 수능 16번 그러면 틀렸는데도 내가 그래서 틀렸구나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 하고 알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출처를 써놓고 출처가 없으면 족보다 큰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도 출처를 써놓고요. 그리고 나가는 연습 문제도 출처는 다 써 있습니다. 위에 보면 써 있고요. 모의고사 문제고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가시면 모의고사 성적표요. 성적표 이렇게 두 번에 대해 걸쳐 매주 보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거 쪽지 시험은 성적표가 안 당하고 그냥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점수하고 평균만 보내드리고 두 번 보는 모의고사 성적표인데요. 여기 학생 이름 있고요. 시험 날짜 있고 내가 어떤 단원에서 평균보다 못 미치고 좀 좋은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여기에 내 점수에 82점이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색깔 칠해놨죠. 내가 누적 퍼센트가 얼마쯤 되는 거 시간 초간 40초 남았는데요. 누적 퍼센트 있고 등급을 쓰는 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누적 퍼센트 이거만 썼는데 등급은 알 수는 있죠. 위에 몇 등급인지 퍼센트가 써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고 다음 15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몇 번을 틀렸고 오답률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성적표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모의고사 두 번에 걸쳐서 시험 2주 전 적어도 2주 전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실까요? 그 다음 내용을 가시면 문자가 좀 있는데요. 이 문자 위에 세 개 먼저 보실까요? 이거는 그냥 큰 내용은 없고요. 여기 시간 좀 봐달라고요. 시간 보시면 제가
답 금방 하지 않나요? 주중에 제가 수업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항상 이거 PC 앞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바로바로 진짜 20분이 또 됐네요. 금방금방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답해주는 선생님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고요. 그래서 폰도 업무용 폰도 따로 안 쓰는 거예요. 그 업무용 폰 안 들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안 들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는 폰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거 좀 읽어볼까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게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진짜 그 엘니뇨 우리나라에서 이상고온 있는 거랑 태양광 발전은 직류가 나오는 거랑 나왔다고 시험 끝나고 문자 한 거예요. 좋다고. 직보 때 얘기해 준 거 다 나왔다고. 좋다고. 다 안 나올 때도 있는데요. 다 나올 때 많아요. 그다음 직보 자료가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직보 자료를 기반으로 시험지 출시해 줄 줄 알았다고. 예, 이 시험 끝나고 문자 한 거고요. 이번 기말 2학기 기말 때 처음 제 수업 들었는데 좀 일찍 다닐 걸 후회한다고는 문자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참고로 3번은요. 제가 시험 끝나고 이번 시험은 3번, 7번, 9번 어려우고요. 제가 다 맞췄어요.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3번, 7번, 9번이 안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 뻥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냥 수능 일단 일반적인 문제인데 그거 킬러라고 가끔 있거든요. 가끔 거의 없는데요. 가끔 저는 그냥 다 말씀드려요. 다 이번 시험 문제 뭐 나왔고요. 1번부터 24번까지 그리고 서시험 문제 다 말씀드리고 여기 궁금하시면 찍어 보시면 거기에 다 그 문항보선 동영상이 있습니다. 항상 동영상을 찍고요. 제가 대치동에서 제일 먼저 찍었습니다. 지금 찍는 선생님 가끔 계세요. 가끔 계신데 아마 이만큼 쌓여 있는 자료가 없을 걸요. 이만큼 쌓여 있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찍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매년 찍고 있고요.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김지훈 과학 치시면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올린 지 얼마 안 되고 구독자 수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네잎크로버 그러면 있을 거예요. 이거 타고 들어가시면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 그건 자료에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중동고 기출. 제가 이제 문학모습 동영상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거든요. 중동고 2023년 1중간 20번 문제입니다. 학원에서는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이 문제 풀어보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연수 문제 2번이나 나갔어요. 어려운 문제니까 많이들 틀려요. 그래도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요. 보세요. 위에 써 있잖아요. 물리 2 문제라고요. 물리 2 문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선행도 안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그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제가 바꾸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수업 때 설명하는 거예요. 얘들아 통합과학 한 번도 안 배운 사람들 걱정하지 마. 숙제만 잘해와. 물리원도 한 번도 안 했어. 통합과학도 안 했어. 걱정하지 마. 숙제만 잘해와. 대신에 다 해와. 꼼꼼하게 다 해와. 그리고 질문도 잘해. 라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준 그대로 그래프로 설명을 합니다. 물리원을 선행을 좀 많이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리원에서 아마 수업 선행할 때 그랬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프 좀 쓰지 말라고. 그래프로 못 푸는 문제 있다고. 그런 거 들었을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물리원을 한 번도 안 배운 학생들한테 그 공식을 가르치면 공식으로 풀면 사실 이해 못 해요. 그 시험 전까지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식을 써야 되는 거 한 종류 문제는 제가 가르쳐 줄 겁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그래프로 풀 수 있거든요. 이걸로만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물리 선행 많이 했어요. 많이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프 안 그리고 공식이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지에 공식도 나와요. 그래서 수업 때 설명했던 거 제가 집에서 이런 일 해요. 제가 주말에 수업 이틀밖에 안 하지만 주중에 뭐 하냐고요? 이런 거예요. 새로 문제 나오면 해설지 바꾸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설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이제 직보 자료에 있는 건데요. 얘들아 DNA에는 아미노산 합성 정보가 들어있는 거 아니고 단백질 합성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애매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내용 같은 경우는 명제로 정리해 주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맞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라고 명제로 정리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 기준으로 얘기한 거랑 그걸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기준으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건 명제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보자로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재작년 2년 동안 해준 수업하신 화학 선생님이 좀 독특하셔요. 굉장히 지엽적으로 문제를 내시고 그리고 가끔은 지엽적인 거 하나도 안 내고 고3 문제만 굉장히 많이 내시고 독특하셔요. 그래서 정말 지엽적인 거 학교에서 내시는 선생님 스타일인 거 제가 알아서 요거 작년에 언제였죠? 이 중간이었죠. 학교 학습지 나왔길래 무슨 오징어의 신경계인지 문어의 신경계인지 왜 중요해요? 근데 중등동고에선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 괄호 채우기를 학교 학습지에 있는 거 뭐 읽기 자료인데요. 그거 6개를 만들었어요. 6회잖아요. 6회. 6번 채워. 6번 채운 학생들은 다 맞았어요. 화학 시험에 여기서만 나왔어요. 그때.
가로치기에서 여기 학교 학습지에서만 나왔거든요. 교과서도 거의 안 나오고 고3 문제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학생들이 채운 학생들은 잘 맞췄고, 별의별 걸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요. 그다음 내용 보시면 시간 지났다는데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사실 혈액의 헤모글로빈 속 천일염은 루미놀과 반응해서 푸른빛이 된다. 이거 화학원에 나오면 틀린 복입니다. 왜냐하면 철 이온이 촉매거든요. 그래서 나온 틀린 복인데 중등고에서 맞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과서 텍스트거든요.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OX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돼. 화학원 많이 선행하는 사람들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틀린 건 알잖아. 이렇게 나오면 애매하잖아. 근데 교과서에 있잖아. 맞게 해주고 이렇게 나오면 틀리게 하자라고 해서 OX로 정리를 해줍니다. 해주고 직보자료에 들어있을 거고요. 이거 유출되면 안 되는데 제가 만든 표거든요. 손실전력 표. 진짜 어려워. 손실 진짜 어려운데요. 표현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해설지를 다 바꿔놔야죠. 이 해설지 바꿔놨지 않나요? 그래서 이 표에 넣으면 다 나오도록 제가 가끔 저도 놀래요. 내가 어떻게 이런 표를 만들었지? 가끔 학생들이 감동해요. 이거 하면서 가끔 울기도 해요. 선생님 그걸로 다 풀려요. 막 그러거든요. 내가 하여튼 이렇게 독특한 풀이도 제가 만들고 그리고 해설지도 바꿔놓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는 읽으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중동고 학생 수 이렇게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항상 100명 이상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선배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아마 많이 설명회 많이 다녀보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왜 휘문공은 이렇게 200명이 넘어가는데 중동고는 왜 이렇게 100명만 넘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 똑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예, 올해도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볼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